다음 내용은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을 기반으로 한 사실 중심, 독립구조의 10분에서 20분 영상 분량 내레이션 스크립트 약 8,000자 수준입니다. 특정 방송 형식이나 표현을 따르지 않고 공개된 수사 내용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추측이나 단정은 배제하고 중립적인 다큐멘터리 톤으로 구성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늦은 밤 골목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드물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세 번째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흐름을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였습니다. 이 지역은 다세대 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 골목이 많고 야간에는 인적이 줄어드는 환경이었습니다.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내부 골목은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었고 늦은 시간에는 외부의 시선이 거의 없는 구간도 존재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도보로 귀가하는 주민들이 많았고 혼자 이동하는 상황이 흔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범행이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05년 말 신정동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실종된 뒤 이후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독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초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이 실종됩니다. 이 사건 역시 유사한 시간대와 환경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공통점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연쇄 범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2006년 중반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생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남겼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차량을 이용해 접근했고 피해자를 강제로 이동시킨 뒤 일정 공간에 감금했습니다. 그 공간에는 생활 흔적이 있었고 범인이 사전에 준비된 장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증언은 수사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경찰은 세 사건을 하나의 연쇄 범죄로 보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차량 이동 경로 분석, 지역 CCTV 확보, 통신 기록 확인, 유사 범죄 전력자 조사, 주변 탐문 수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재처럼 촘촘한 영상 기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골목 내부에는 CCTV가 거의 없었고 확보된 영상 역시 화질이 낮아 차량이나 인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주목한 것은 범행이 이루어진 환경이었습니다. 사건은 모두 늦은 밤 시간대에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혼자 이동 중이었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는 외부 시선이 제한되는 골목이나 주거지 인근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범인이 지역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특정 인물을 노린 범행이라기보다 비슷한 환경에 놓인 대상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수사 과정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야간 외출 자제, 귀가 시간 조정, 동행 귀가 등 생활 방식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야간 순찰 강화, 골목 조명 확대, 범죄 예방 안내 등의 대응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심 생활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범인의 이동 방식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범행이 확인되었지만 차량 종류나 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범행 장소입니다. 생존자의 진술을 통해
감금 공간의 존재가 확인되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 증거 부족 문제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디지털 추적 기술이 활용되지 않았고 수사는 주로 현장 탐문과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초기 확보된 자료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의 변화, 증거 훼손, 관련 인물 이동 등으로 인해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으로 오랜 사건이 해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베이스 확대는 과거 사건 재조사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이 사건은 현재까지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살인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었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정동 사건은 시간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새로운 단서나 제보가 있을 경우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은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였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누구나 오가는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도시 안전 환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제 사건들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시간대, 반복된 범행,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인의 정체.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날 밤 그 골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